네, 안녕하세요. 오늘 AI 동료를 얻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워크플로우로 발표를 진행할 LG U 플러스 프론트엔드 개발자 박정환입니다. 발표 진행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우선 이러한 지식 공유 활동을 좋아하는 개발자이며 현재 제가 속한 LG U 플러스에서는 AICC 제품 개발을 통해서 저희 고객센터의 새로운 경험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의 대표적인 AI 동료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 동료들로 인해 저의 업무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등을 좀 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발표의 목적 중 하나는 혹시라도 AI를 우리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AI를 동료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수많은 AI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AI 앱 전성시대 또는 글로벌 AI에 대한 투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문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AI에 대한 이런 영향력과 관심도가 정말 높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 이 챗GPT 유료 가입자 수가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 2위일 만큼 한국 분들 또한 이 AI에 대한 도구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몇 가지 정도의 AI 도구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 6개에서 한 7개 정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도구들로 인해서 저의 업무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 주제에 맞게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기존 워크플로우를 좀 살펴본 후에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사실 여러 직군과 정말 다양하게 협업하면서 많은 업무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오늘은 개발에만 좀 포커싱해서 간단히 3개의 파트로 좀 나눠봤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첫 번째 우선 기능 요구 사항이나 이 디자인 시안에 맞춰서 우리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이 개발된 결과물이 잘 동작하는지 에러가 확인한 후 에러가 발생하면 디버깅을 진행하시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자라고 하면은 구글링이 혹시 개발자의 역량이라고 할 정도로 개발자들은 혹시나 에러가 발생하고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구글 검색이나 위와 같은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오류에 대한 해결 힌트를 얻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이 코드는 이제 동료 개발자들에게 코드 리뷰를 받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사실 불과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행해 오고 있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변화를 만든 저의 대표적인 AI 동료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AI 동료는 바로 AI 코드 에디터 커서입니다. 커서는 사실 기존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께서 많이 쓰셔 오셨던 이 VS 코드의 기반으로 AI 기능을 좀 확장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IDE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커서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제가 작년 뉴욕에서 진행했던 이 JS 네이션이라는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그 첫 번째 세션으로 한 구글 엔지니어 분께서 이 커서를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 커서가 현재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의 워크플로우를 바꾸고 있다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표를 좀 흥미롭게 보고 나서 저도 한국에 돌아와 이 동료분들께 커서에 대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서가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로 인해서 제 업무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커서는 올 아마 한 상반기부터 이미 여러 개발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사실 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AI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다양한 많은 분들께서 이미 먼저 접해 보셨거나 아니면 사용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그래도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제가 커서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AI 기능들을 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다 보면 이런 순간 있을 수 있죠. 혹시 함수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또는 이거 어떻게 좀 짜는 게 좀 좋을까? 하면서 구글링에 좀 시간을 뺏길 때 커서에서는 이러한 기능 고민들을 단숨에 해결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바로 탭탭탭 기능인데요. 커서가 지금 내가 짜고 있는 코드의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코드 조각을 제안해 줍니다. 그리고 이 탭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안된 코드를 바로 일시적으로 반영해 주죠. 그리고 마치 옆자리에 앉아 있는 시니어 개발자가 이 코드는 이런 식으로 짜야 돼라고 대신 코드를 채워주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커서에게 프롬프트를 질문하거나 요청 시에 커서는 단순히 이 코드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기존의 코드를 파악한 후 또는 파일과 문서를 참조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다 참조해서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함수를 작성하더라도 기존 관련된 코드를 그리고 기존 관련된 코드 패턴들을 이해하고 자동으로 찾아서 제안해 주게 됩니다. 즉 이런 기능 덕분에 커서는 내 코드 스타일과 맥락을 그대로 이어서 작성할 수 있는 팀원 같은 좀 존재가 되는 거죠. 다음 기능은 자연어를 이용한 수정 기능인데요. 저희 코드 작성하실 때 또는 수정하실 때 반복적인 작업들 많으시죠. 그런 반복적인 코드 수정이 필요할 때 단순히 저희가 직접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말하듯 입력하듯 프롬프트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지시하고자 하는 코드 부분을 드래깅한 후에 이 프롬프트 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함수 내부에 있는 콘솔 로그를 모두 다 지워줘 또는 포문을 맵 함수로 바꿔줘 같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커서가 그 프롬프트를 이행해서 바로 수정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이렇듯 제 코드를 이제 더 이상 일일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를 요청하고 결과만 확인해서 즉각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이 기능 덕분에 반복적이고 사소한 수정 작업은 이제 개발자의 업무에 있어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근에 좀 출시한 기능입니다. 버그봇이에요. 버그봇은 커서에서 개발한 AI 기반 코드 리뷰 에이전트로서 우리가 플리캐스트를 오픈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변경 사항을 분석해서 이 코드의 버그 또는 보안 문제 그리고 코드 품질 문제들을 찾아낸 후 제안해 주게 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단순히 코드 리뷰에 대한 코멘트만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코멘트에 있는 이 Fixed in 커서 버튼을 이용해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커서 아이디로 해당 이슈에 대한 맥락이 전달되고 바로 수정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커서의 MCP,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피그마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개발 방식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프론트엔드 분들은 피그마를 이용해서 디자인 시안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코드로 옮겨오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실수들이 좀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디자인이 좀 누락이 되거나 또는 픽셀 단위에 좀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커서에서는 이 MCP를 활용해서 피그마의 디자인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피그마의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MCP 서버를 활성화시킨 후 커서에서 이를 연결시킵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피그마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디자인 시안의 링크를 복사한 후에 저희 커서 프롬프트 창에다가 그 링크를 붙여넣은 후에 위 디자인 가이드를 참고해서 해당 UI를 개발해줘라고 명령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커서는 이제 피그마의 디자인 시안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작업 투두 리스트를 생성하고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코드는 위와 같이 코드로 다 변환이 되고요. 실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앞선 결과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기존 디자인 시안과 개발된 화면을 좀 비교해 볼까요? 큰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은 단 몇 줄의 명령만으로도 이 복잡한 UI 화면이 손쉽게 구현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이 MCP를 활용해서 이 디자인 시안을 코드를 읽어 생성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사실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MCP를 활용해서 이 커서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피그마의 디자인 시안 생성 또한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커서 프롬프트 창에 제가 계정 삭제 확인 모달 디자인을 피그마에 만들어줘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하게 되면은 이 프롬프트 요청에 맞게 아까와 같이 투두리스트 작업 목록을 생성하고 바로 피그마의 디자인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디자인 퀄리티가 아직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AI가 계속 발전해 간다면 충분히 앞으로 저희가 활용해 볼 만한 기능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이었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기능들을 커서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토대로 명령을 내린다거나 답변 시 할루시네이션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문서만을 좀 참고하여 답변을 요청을 하거나 등. 최근에 며칠 전에는 커서 CLI라고 해서 터미널 명령어로 커서의 다양한 기능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기능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렇듯 이 커서 앱은 정말 빠르고 진화하고 있고 우리의 업무 방식을 정말 많이 바꿔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소개해드릴 제 동료는 AI 코드 리뷰어 봇 코난입니다. 현재 제가 속한 랩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리뷰어 봇인데요. 간단히 이 코드 리뷰어 봇의 동작 방식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PR이 생성된 후에 GitHub 액션이 돌고 그리고 이 변경 사항을 기반으로 우리 AI 모델 API를 호출한 후 이 결과를 받아 PR 코멘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예시 코드를 한번 짜서 올려보았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조금 제가 코드를 올릴 때 좀 올바르지 않은 코드를 한번 올려보았어요. 자, 이제 이런 PR이 올라가게 되면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GitHub 액션이 돌고 이제 AI 모델 API를 호출하겠죠. 그런 후에 이제 이 코드 변경 사항을 AI가 요약하여 코멘트를 달아주게 됩니다. 보시면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지 세 줄로 간단히 요약을 하고 그리고 세부 변경 사항에서는 어떤 파일이 어떤 내용으로 수정이 되었고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이었는지까지 간단히 코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변경 사항에 대해 주의할 점도 작성해주고 있어요. 앞서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잘못된 코드를 올렸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부분을 AI가 정확히 좀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단에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코드 그리고 잠재적인 코드 등을 해당 코드에 부분적으로 코멘트를 남겨주게 됩니다. 보시면 코드 리뷰의 유형을 명확히 표시하고 간결한 타이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위에서는 문제가 되는 코드를 명확히 보여주고 이에 대한 어떤 식으로 변경하면 좋을지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AI 동료를 얻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이제 개발 시에 AI 동료와 함께 더 빠르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에러를 마주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인터넷 서칭이 아니라 AI 동료에게 이를 질문해 해결하고 AI 동료가 코드 리뷰까지 진행해 주어 좀 더 높은 코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개발 생산성을 더 높이 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혹시 이런 고민 하시지 않으실까요? 이러면 우리 결국 AI가 대체하는 것은 아닐까? 이미 사실 여러 뉴스 기사에서 또는 주변 지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AI가 코드 다 짜준다는데 너희 개발자들 괜찮은 거 맞아?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물론 저도 AI 활용으로 인해 기존 인원들이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그 결과 필요한 인력은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개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를 결국 활용하는 사람들이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요. 즉 누군가는
이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본인의 퍼포먼스를 올리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군가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 오히려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서 영화 데드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데드풀은 사실 번역하기 까다로운 미국 욕설과 슬랭들이 정말 난무합니다. 근데 이를 아주 맛깔나게 번역을 해서 이 번역의 신이라고 불리는 황석희 번역가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AI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이제 번역가들 모두 설 자리를 잃게 되겠구나. 그리고 곧 그 AI들이 그들의 직업을 대체하겠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오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이 전지적 장년 시점에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같은 이런 AI 도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본인의 번역에 대한 그런 퀄리티를 더 높이고 있더라고요. 즉 이것을 되돌아보면은 업계 최고로 이미 인정받으시는 분조차 본인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AI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물며 이분께서는 AI가 없던 세상으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어떤 이들은 AI 시대의 도래에 좌절하거나 과거 방식에 좀 머물러 있는 반면에 이미 최고에 있는 전문가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 AI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지를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개발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코드를 작성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나 이 사용자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기술로 좀 풀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고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등을 결국 판단하는 사고 주체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AI 시대의 개발자의 본질적인 역할은 과연 바뀌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의 도구는 바뀌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역할은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앞선 보여드린 사례와 같이 AI 도구들에 대한 활용법을 익히고 그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는 AI를 또 개발하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AI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반복된 업무를 자동화해서 우리의 생산성을 더 높이고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우리는 AI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미 AI 도구들은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정말 답답할 때 많습니다. 엉뚱한 정보들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보안적으로 문제가 많이 터질 때도 있어요. 최근에 여러 보안 이슈가 터질 때도 있었고요. AI 도구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AI가 놓치는 부분과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이 AI로 인한 변화에 좌절하고 있는 동안은 또 어떤 다른 이들은 그 AI 도구들을 적극 활용해서 자신의 역량과 몸값을 높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사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이 토니 스타크가 이 AI 자비스를 활용해서 멋진 아이언맨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죠. 여기 계신 LG인 분들께서도 이런 AI 도구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새로운 혁신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단순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동료로서 받아들여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어떨지 한번 제안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박정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